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께 행사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에서 KAI 파일럿 전국민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31일까지 응모가 가능하고요. 공모전 이름처럼 카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AI 파일럿의 이름을 짓는 행사입니다. 총 상금은 10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상품으로는 1등에게는 500만 원, 2등 100만 원. 그리고 장려상 3명에게는 KF21 모형을 준다고 하고 10명에게는 카이의 배지 세트를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그럼 영상을 시작해서 오늘은 폴란드의 흑표 PL 전차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송골매의 개량이 끝났다고 합니다. 송골매 무인기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죠? 송골매는 우리나라의 현군 단급 무인기로 중량은 215kg에 날개폭 6.4m에 길이 4.6m인 무인기입니다. 채공 시간은 6시간이고요. 현재 우리 군은 2000년에 송골매 무인기를 개발해서 2002년부터 각 군단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2년부터 운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운용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종 부품이 단종되어서 운용에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개량을 통해서 단종된 부품을 신형 부품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을 했고 이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찜찜하고 어이없는 소식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무인기를 개량을 한다니 말입니다. 솔직히 송골매가 개량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군용 무인기이기 때문이지만 무인기를 개량해서까지 사용을 한다는 게 좀 어이가 없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무인기는 소모품이고 그래서 개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인기를 쓰다가 그냥 개량 없이 버리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무인기의 수명이 15년을 넘기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운용한 지 20년이 넘은 무인기를 개량을 하고 더 운용을 하겠다는 거니 물론 이 뜻은 그만큼 송골매가 그동안 추락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운용을 해서 충분한 수량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차기군 단급 무인기의 개발이 실패한 영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웃기는 건 송골매에 단종된 부품을 교체해서 개량했다고만 나오지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개량은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개량이 아니라 그냥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개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고요. 송골매는 우리가 처음으로 개발한 무인기인 만큼 지금 기준으로는 성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기체입니다. 우선 채공 시간도 단 6시간 뿐이고 탑재된 탐색 장비의 성능도 지금 기준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체하기 위한 새로운 군단급 무인기 사업을 했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육군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운용하던 송골매의 수명을 연장할 수밖에는 없었던 건데요. 무인기를 개량해서 쓴다니 정말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송골매를 우리가 계속 운용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의 국산 장갑차들의 조종성 향상을 위한 성능 개량 사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후방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종사가 장갑차를 쉽게 운용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업이고 이미 흑표 전차나 K21 장갑차 그리고 개량이 되는 K1, 2원 전차 등에는 전후방 카메라는 물론 야간 운전을 위한 비냉각 연령상 카메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운용하던 K200 계열 장갑차들은 전혀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개량은 바로 이 K200 계열 장갑차들의 조종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량입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이 사업이 있다는 건 기존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하게 장갑차의 전방과 후방에 카메라를 달아서 조종사가 사각지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카메라 말고도 조종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량을 하는 게 포함되어 있네요. 우선 K200 계열 장갑차는 각종 계기판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조종사가 한 번에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서 계기판의 바늘이 흔들려서 계기판의 정확한 수치를 조종사가 알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계기판을 하나의 패널로 통합을 해서 조종수가 보기 쉽게 했고 그리고 기존 기계식 속도계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해서 바늘이 흔들리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전후방 카메라까지 달았고요. 그래서 새로운 K200 장갑차의 조종은 기존에 비해서 월등하게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게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유한 K200 장갑차에 대한 개량이 전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 사업은 일종의 표준을 제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K200 장갑차의 각 계열별 2대씩의 시범 개량 사업을 통해서
개량의 표준을 제정하고 앞으로 그 표준에 따라서 다른 장갑차들도 개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완료는 말 그대로 진짜로 완료라기보다는 오히려 K200 장갑차의 개량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우리나라 장갑차의 표준은 지금은 전후방 카메라와 함께 장갑차에 비냉각 열영상 장치를 달아줘서 야간 운전 능력을 향상하는 건데 이번 사업에는 비냉각 열영상 장치는 빠져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개량된 K200 장갑차는 조종수가 조종을 하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드디어 특수전 헬기 개량 사업이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인 1월 5일 방사청에 따르면 특수전 헬기 개량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번 달인 15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 참가 신청은 8일까지 받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특수전 헬기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는 건데요. 이번 사업은 총 9,613억을 들여서 약 7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번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양대 항공기 제작회사인 카이와 대한항공이 참여하겠다고 했고 카이는 국산 부품 위주로 사업을 하려는 한편 대한항공은 최대한 국산 부품의 사용을 피하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미 국산이 개발된 DIRCM까지도 국산이 아닌 이스라엘 제품을 탑재한다고 해서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 사업은 대한항공이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카이는 이 사업 초창기에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카이는 그때 한참 LAH 헬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수리온 헬기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리온 헬기의 생산이 끝났고 LAH 헬기의 생산을 시작했지만 LAH 헬기도 지금은 그 생산 수량이 160대까지 줄어들었고 그래서 카이는 지금 자사의 헬기 생산 라인 유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이도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적극적이지만 알겠지만 대한항공은 이미 오래전부터 블랙호크 헬기를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한 건 물론 블랙호크 헬기의 창정비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카이가 따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DIRCM 등 이미 국산화된 장비까지도 해외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핵심 부품은 대한항공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방사청에서 관급품으로 지정하고 대한항공에 납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뜻대로 외국 장비가 선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특수전 헬기 사업이 본격 시작을 하네요. 비록 대한항공의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번 사업이 무사히 끝나길 기대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핵심 주제는 폴란드 수출 흑표 PL의 가격인데요. 제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무기 수출 실적이 95억 달러에 그쳐서 엄청나게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원래 우리는 작년에 최대 200억 달러, 못해도 15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한참 못 미치는 95억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리 된 결정적인 이유가 원래 작년에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던 폴란드와의 흑표 PL 계약이 체결되지 못해서입니다. 흑표 PL 계약 규모만 70억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체결했어도 작년 무기 수출은 150억 달러를 넘게 달성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체결되지 못하면서 우리의 전년도 무기 수주액이 대폭 감소한 건데요. 그런데 저는 저번 영상에서 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우리 측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게 우리 측에만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폴란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아직까지도 흑표 PL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폴란드 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역시 문제의 핵심은 이번에도 폴란드 국방력 향상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PGG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폴란드의 국영 무기 생산업체로 이 회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무기 개발에 실패를 했고 그 덕에 폴란드는 오랫동안 자국의 군사력 향상에 크게 지장을 받아왔고 그래서 아예 국내 개발을 포기해버리고 해외로 눈을 돌린 게 우리나라인데요. 실제로 저도 이 PGG가 얼마나 무능한 회사인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을 정도로 무능함의 끝판왕인 회사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번 흑표 전차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회사도 PGG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번 흑표 PL 생산의 PGG가 요구하는 가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PGG는 흑표 한 대의 가격을 62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가격이냐면요. 현재 우리나라는 폴란드에 흑표 개필러를 납품하고 있고 이 1차 계약의 계약 규모는 33억 7천만 달러였고 공급 수량은 180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당 가격은 대략 250억인데요. 당연히 각종 장비가 추가되는 흑표 PL은 흑표 개필러보다 가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2차 계약도 180대를 공급하는 계약인데요. 이 계약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직수출하는 물량은 120대이고
폴란드 현지에서 PGG에 의해서 생산되는 물량은 60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측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대당 39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PGG는 현지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가격을 625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폴란드 정부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PGG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폴란드 정부는 엉뚱한 데서 우리의 공급 가격을 다운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당 390억에 공급하는 우리의 공급 가격을 더 낮추려고 하고 있고, 물론 PGG와의 협상 때문에도 계약이 지연되고 있지만 우리의 조달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저는 390억도 말도 안 되게 싸다고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에는 새로운 장비의 도입 비용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폴란드가 요구하는 기술 이전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 계약은 장비 생산 공급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대한 기술 이전도 포함하는 계약인데요. 폴란드가 요구하는 기술 이전 항목을 이야기해보면 당연히 라이센스 생산을 위한 생산 기술 이전이 포함이고요. 여기에 120mm 포신 생산 기술, 자동장전 장치 기술, 반능동 유기압 편수 장치 기술, 각종 전자장비 생산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우리가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이전해준 정도 이상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포함해서 대당 390억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비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부는 이 가격을 더 깎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깎아주겠습니까? 그리고 폴란드 현 정부는 마치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계약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고 폴란드가 이 계약을 취소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폴란드도 잘 알고 있고 이걸 취소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럽에 진출할 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진출을 하는데 당연히 이번 계약도 이런 패키지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현대자동차의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폴란드를 선정하는 게 포함된 계약입니다. 만일 폴란드가 이번 계약을 진짜로 파기한다면 현대자동차의 교두보는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파기해보라고 해보세요. 파기가 가능한지 말이죠. 이처럼 이번 계약은 절대로 파기가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한마디로 어차피 좋든 싫든 아무리 폴란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폴란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체결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로 가격을 더 이상 다운시켜줄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며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인 PGG도 가격을 이리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이 가격에는 PGG가 폴란드 현지에 흑표 PL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가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PGG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개발하는 장비마다 전부 개발에 실패했던 회사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느린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기존 설비로는 흑표 PL 같은 최신 전차를 생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려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업마다 실패를 했던 회사에 돈이 있겠습니까? 국영기업이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망했어야 할 회사이고 당연히 그런 자금은 이 회사에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흑표 PL 초기 생산에 새로운 설비를 건설할 비용을 전부 포함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3차 양산에서는 흑표 PL도 가격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비싸다는 게 폴란드 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도 PGG와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만악의 근원인 PGG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제가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무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택가리를 해야 하고 그 대상은 폴란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딴 회사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우리 무기의 생산을 어떻게 맡기냐는 소리를 할 것이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폴란드 말고도 우리나라의 현지 생산업체가 되겠다는 나라는 이미 줄을 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루마니아 같은 나라가 있죠. 루마니아 현지의 흑표 등의 무기 생산 공장을 건설해 주길 바라고 있고 그 공장을 통해서 유럽 진출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말고도 우리의 유럽 현지 공장이 되겠다는 나라는 줄을 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폴란드가 우리의 유럽 현지 공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폴란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무기를 상당히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를 추가 구매해 줄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를 빼고 다른 나라를 유럽 현지 생산 공장으로 삼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폴란드에 많은 무기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분명 폴란드를 우리의 현지 공장으로 삼는다는 건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인 PGG는 그 명성에 걸맞은 행동으로 여전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상당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구공산권 국가의 썩을 대로 썩은 국영기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심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무능함의 끝판왕 중의 끝판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절대로 이 이상의 가격 인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이 이상 우리가 폴란드의 흑표 PL의 공급 가격을 낮추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폴란드의 흑표 PL의 가격을 더 다운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이번에도 우리는 폴란드의 요구대로 흑표 PL의 가격을 낮추어 줄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